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엄청 급락을 하면서 코로나 사태 그리고 글로벌 주식시장 흐름에 대한 뉴스와 리서치 보고서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기사 내용들을 정말 왕초보이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그런 뉴스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간단하게 전달드리고 최근 뉴스들과 제가 리서치 페이퍼에서 확인한 잠재적 위험 요인들을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경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이제 구성 요소를 설명드리면 이제 여러분과 저 같은 개인, 가게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 그리고 국가 이렇게 세 개의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흐름을 보면 이제 가게에서는 이제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고 받은 돈으로 기업이 생산해낸 물건을 소비하죠. 그래서 가게는 소비의 주체, 기업은 생산의 주체 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기업과 가게로부터 국가는 세금을 얻게 되고요. 그럼 그 세금을 활용을 해서 기업이나 가게, 개인이 구축하기 힘든 각종 인프라들 혹은 군사적인 부분들을 담당을 하게 되죠. 여기서 국가는 기업과 가게의 선순환 구조, 가게가 노동력을 제공해서 기업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그리고 그 물건을 가게가 잘 소비하게끔 받은 임금으로 잘 소비하게끔 해서 경제가 원활히 굴러가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가게는 기업의 노동력을 제공해서 임금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 소득에서 소비를 하고 남은 잉여 돈들이 생길 거고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생산하고 팔아서 남는 기업의 이윤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남는 돈들 월급 받아서 소비하고 남은 것들 어떻게 하죠? 네, 은행에 그러면 남는 돈들을 맡기거나 혹은 이렇게 여윳돈이 있는 회사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혹은 돈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사람 그리고 기업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은행은 잉여 자금이 있는 기업이나 가게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이 모자란 사람한테 빌려줌으로써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아까 제가 국가를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국가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정부, 대통령이 수장이 된 조직이 있고요. 중앙은행이라고 해서 한국은행이라는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게 이 은행들이 기업과 가게에 돈을 빌려줄 때나 돈을 받을 때 이자율을 몇 프로로 받아라 라는 것에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걸 중앙은행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염려하고 있는 세 가지 위험 요인에 대해서 이 그림을 통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로나로 경제 활동이 멈췄죠. 이 코로나 사태가 확산이 되면서 이 실물 경기 부분에서 몇 달째 돈을 못 버는 실물 경제가 마비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우려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유럽까지 확산이 되면서 미국, 유럽에서도 각종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크게 중앙은행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사에서 보신 페드라는 미국의 중앙은행은 지금 이렇게 기업이랑 가게가 제대로 경제 선순환이 안 돼서 힘들다는데 야 이자 받지 말고 지금 돈 빌려주고 기업이랑 가게가 그 돈으로 일단 살아남아서 소비를 하고 물건을 생산하고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지금 며칠 전에 페드는 1%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죠. 우리나라도 이어서 금리 인하를 했고요. 이렇게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서 기업과 가게의 실물 경기에 미치는 코로나의 영향을 조금 잡아보겠다라는 시도도 있고요. 정부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기업과 가게로부터 세금을 받고 있었죠. 근데 지금 기업도 돈을 못 버는 상황이고 가게도 마찬가지니까 트럼프가 들고 나온 게 지금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국가에 세금 내지 말고 그 돈으로 일단 너네 좀 살아남아봐
라고 제안을 한 건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트럼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공화당, 민주당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아직 제안만 나온 상태고 현실화되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좀 타격을 줄이고자 추경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 말은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건 기업과 가게가 국가에 내야 하는 돈을 줄여준다라는 부분인데 추경을 한다는 건 반대로 국가가 기업이나 가게에 돈을 쓰겠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가장 코로나로 타격을 많이 받은 항공업이나 여행업 같은 경우에 그런 기업들이 정말 도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할 때 국가가, 정부가 직접 필요한 자금들을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서 힘든 기업이나 가게들을 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제 실물 경기의 타격을 시장이 염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숨어있는 이제 좀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와중에 지금 지난 주말인가 저도 영상을 올렸었는데 유가가 급락을 했죠. 20달러대로. 그리고 조금 반등하는 듯 하더니 다시 또 하락하면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미국의 에너지 회사들, 셰일 회사들이 괜찮을까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 셰일 회사들은 유가가 30에서 50달러 정도는 돼야 기업이 적자를 기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상황인데요. 유가가 급락하면서 지금 이 회사들이 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셰일 회사들의 문제가 생기면 어떤 부분이 또 문제가 되냐면요. 이 셰일 회사들은 셰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그 막대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리거나 회사채를 발행해서 남들한테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셰일을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유가가 하락해서 셰일 관련된 에너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된다면 그 말은 이 셰일 회사들이 은행에서 빌렸던 혹은 여러 은행에서 빌렸던 돈들을 나 이제 못 갚아 라고 디폴트가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은행은 이제 나 돈을 받아야 되는데 다들 못 갚겠다 라고 한다. 이 경우 셰일 기업들의 돈을 많이 빌려줬던 은행 같은 경우는 자금 문제로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의견들이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이 염려하고 있는 건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기업이나 가게 혹은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이나 가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는 세금을 감면하거나 정부가 갖고 있는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 지출을 확대해서 돈을 써서 기업이나 가게에 이제 다이렉트로 뿌리는 방식을 쓰거나요.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자율 조정을 했었죠. 근데 정부 같은 경우에 어디서 돈이 나서 그렇게 기업이나 가게에 돈을 줄 수 있을까요? 이때 정부도 마찬가지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서 쓰는 겁니다. 최근 부실해질 수 있다라고 지목을 받는 대표적인 국가가 굉장히 코로나로 치사율이 높은 지금 이탈리아입니다. 규모도 굉장히 커요. GDP 기준으로 해서 세계 8위 정도 하는 굉장히 큰 국가인데 이 이탈리아는 이미 정부가 빌려서 쓴 돈이 정부 부채가 이탈리아 GDP의 135%에 달합니다. 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잘 정리된 기사가 있어서 기사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탈리아는 보시면 코로나 확진자랑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이고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풀기도 했지만 지금 GDP 성장률,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 그리고 이번 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 기업, 가게, 은행 중에서 기업이랑 가게, 실물 경제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더 지금 큰 문제는 이탈리아의 은행들 있습니다. 왜 지금 이탈리아 은행들이 위험한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은행이 앞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기업과 가게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코로나의 타격을 받는다면 대출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은행이 이런 기업과 개인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국가가 발행한, 정부가 발행한 국채도 많이 투자를 해서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지금 최근에 코로나 사태, 그리고 이런 디폴트 위험을 반영을 해서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하향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이탈리아 정부의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했을 때 얘네 돈 못 갚을 수도 있겠다 라는 시그널을 주는 의미이고요. 이렇게 신용등급을 하향할 경우에는 이탈리아 정부가 발행을 했던 채권의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고요. 이는 지금 은행 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은 사실 여러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누구한테 대출해주면서 수익을 내는 구조잖아요. 근데 얘가 그 전에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있는데 이탈리아 국채에 투자를 해서 돈을 빌려줬었는데 이 국채를 이 국가한테 빌려준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자산에 대해, 이 빌려줬던 원금에 대해서 당연히 100억을 빌려줬으면 100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못 받을 것 같은데 90억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받을 돈이 줄어드니까 남한테 빌려주는 새로운 신규 대출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기 어렵고 은행의 대출 여력을 축소한다라는 의미가 방금 말씀드린 것대로 이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국채에 투자를 했던 아래 기사를 보시면 유럽의 다른 은행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이 나와 있어서 사실 이 세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현실화될 경우에는 유럽 전체에 유럽의 은행들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 아래 보시면 지금 위기가 퍼져나가기 전에 이미 이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ECB나 IMF가 나서야 한다라는 이제 내용들을 주장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지금 시장이 염려하고 있는 건 코로나 자체의 영향으로 인한 기업과 가계, 실물 경제에 대한 타격이고요. 지금 이걸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각종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향후에 뉴스플로우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얼마나 파워풀한 정책을 내놓는가라는 걸 주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제 유가 하락에 따른 미국 에너지 기업들과 관련된 셰일 기업들과 관련된 디폴트 리스크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최근에 양적 완화에 이은 질적 완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이 셰일 기업들이 부실해서 얘네가 빌렸던 돈을 못 갚게 되면 국가가 나서서 그걸 해결해 주겠다라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질적 완화와 기존의 이제 미국 중앙은행은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국가가 담보한 이제 상품들을 매입을 했었는데 그 영역을 일본 같은 경우는 ETF도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매입 대상을 더 확대를 해서 직접 중앙은행이 시장이나 부실한 부분에 돈을 풀겠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은 유가 추이와 그리고 중앙은행의 질적 완화,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질적 완화 관련된 키워드를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드린 건 이제 이탈리아와 관련한 리스크입니다. 유로존 내에서도 지금 정부 부채 비율이 높고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가장 큰 국가여서 여러분들이 이탈리아 관련된 뉴스도 챙겨보시고 이탈리아의 CDS 프리미엄이나 국채 수익률을 같이 모니터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대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최근 이제 시장 흐름이 급락세가 왜 나오는지 이해를 하고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미흡하지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